안녕하세요. 세 번째 강의는 이 카렌족이란 누구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족 집단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언어적 구분, 정치적 구분, 사회적 구분, 종교적 구분. 한 민족 또는 어떤 집단 안에 매우 복잡한 요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 카렌족은 사실 한 민족은 아니에요. 언어적으로 보면은 크게 세 가지, 그리고 그 작게는 훨씬 더 많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미얀마에는 카렌 중에서 이제 스고 카렌과 포 카렌이 비슷한 숫자를 갖고 있고, 그리고 카렌이라고 하는 세 번째 그룹이 있는데 그 안에는 적어도 10개 이상의 소수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빠오라고 하는 카렌이 있는데 이들은 이제 카렌으로 여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스국 카렌이 약 75%가 있고, 그다음에 포 카렌이 25%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그 카렌이가 있습니다. 국가 언어의 영향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언어적인 면에서. 미얀마 같은 경우는 카렌 정부 지역은 카렌어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버마어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은 카렌어를 사용 못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이들이 SNS 하는 경우는 대부분 버마어로 하더라고요. 침례교회가 카렌의 유지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학교 공부는 물론 당연히 태국어로 하고 있고, 도시 지역의 카렌들은 태국어가 훨씬 편합니다. 쓰기는 소수 부족 그 산지에 있는 카렌들도 쓰는 것은 태국어가 훨씬 편합니다. 일부 도시 지역은 이제 카렌말을 하지 못하는 카렌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태국도 SNS는 태국어로 합니다. 대개요. 카렌어 공부는 신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일반 카렌들은 말은 하지만 그 쓰는 것은 대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언어의 변화는 이들이 정체성에도 깊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국가 정체성도 이 그 선교적 공동체와 어떤 이 다이내믹 역동 관계가 있습니다. 선교적 공동체는 이웃과 더불어 평화를 지향하는 공동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주민족과 적대적인 관계를 하게 되면 선교적 공동체가 되는데 이게 제한이 많습니다. 요와 관련되어 있는 거는 동화, 다문화, 멜팅 포트, 샐러드 볼, 이런 것들이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 정체성과의 관계에는 민족 정체성과 이제 문화 또는 국가 정체성의 관계에 따라서 그 민족 소수 부족이 어떻게 유지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국가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이 강하게 되면 건강한 다중 정체성을 소유하게 되죠. 우리가 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선교적 공동체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가 정체성이 강하고 민족 정체성이 약하면 동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국가 정체성이 약하고 민족 정체성이 강하면 이게 대적하게 돼요. 서로 투쟁하는 관계가 돼요. 만약에 근데 이게 둘 다 약하다 그러면은 변두리로 남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회적 부류에 따라서 카렌족을 나누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직 모자이크 같습니다. 도시 카렌, 평지 카렌, 난민 카렌, 또 디아스포라 카렌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도시 카렌은 미얀마와 태국은 아주 다른데요. 미얀마 같은 경우는 19세기부터 도시의 카렌들이 많이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이 식민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카렌을 등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류층과 상류층의
진출을 많이 했습니다. 뭐 군인들, 장관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음악과 의료 교육계에 카렌들이 많이 진출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의 선교와 교육 사업에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도시로 진출하게 된 이유는 태국은 20세기 중반까지 소수의 카렌이 도시에 정착을 했고 20세기 말부터 해서 도시화의 영향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소수가 교육계의 교수나 행정가가 있고요. 아주 소수의 사업가가 있습니다. 대개는 도시에서 하류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배터리가 지금 다 돼가고 있다 그러는데 이걸 어떡하지? 어떤 거요? 이 컴퓨터가. 컴퓨터 배터리가 이게 꽂아 있어요. 이렇구나. 어떡하지? 이거 전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지금부터? 네. 그다음부터 할게요. 네. 평지의 카렌들은 버마 카렌은 상당수가 이제 평지에 있습니다. 그 델타 지역에 있고 오래전부터 거기 이제 살고 있었죠. 카렌지는 19세기 중반까지 상당한 지역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카렌지도 그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전부터 평지에 거주했죠. 태국은 일부 뭐 쌍카불이라든가 매홍선, 치앙마이 일부 지역이 태국 사회와 경제 사회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람푼과 프레 등은 오래전부터 이 포카렌을 중심으로 해서 평지에 살고 있어서 그 북부 타이인과 비슷한 종교적 또 사회적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산지 카렌은 미얀마는 카렌주와 까레니주가 그 히말라야 산맥의 동남부로 이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그 살라와인 강을 중심으로 해서 험준한 산악지대에 이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카렌 공동체가 오래전부터 거주했죠. 카렌 독립의 명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카렌 내셔널 유니언이라고 하는 카렌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 대부분이 그 산지에서 살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살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태국 카렌족은 스스로 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연과 하나 되는 의미란 뜻도 있고 부정적인 자화상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산족이라고 불리는 그 원인은 되게 미개하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권장할 용어는 아닙니다. 난민 카렌이 있습니다. 1984년에 버마군의 그 포커팅이라는 전략 때문에 대규모의 실향민들이 발생해서 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2005년에 유엔과 협력해서 재정착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이제 12개 그 당시 12개국가에 더불어서 시작됐는데 현재 약 11만 정도의 카렌들이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으로 이주했고 소수지만 일본과 한국에도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 국내 실향민이라고 하는 카렌들이 카렌 스테이트를 중심으로 약 50만 정도가 있어요. 다음에 그 태국 국경에 있는 실향민들이 한 9만 3천 명 정도가 현재 태국의 9개의 캠프에 흩어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민 자격을 획득해서 11만 정도가 서양에 있는 국가와 일부 아시아 국가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게 디아스포라 아까 카렌들이죠. 그 20세기 이전은 소수였는데 2005년 이후에 유엔이 시작한 재정착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태국 국경에 있었던 카렌족들이 이제 미국, 호주, 캐나다 중심으로 이주했다는 것이죠. 사회적 구분을 보면 이제 그 이중성이 있는데요. 성계적 기회이기도 하고 자기 정체성이 상실돼서 동화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태국이나 버마사에 얼마나 접촉하고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불교로 개정되는 많은 경우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 태국 사회의 진출은
주민족인 미얀마와 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 형성되기도 하죠. 종교적으로 보면 미얀마 같은 경우는 불교가 약 한 70% 정도, 물론 전통 종교에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30% 정도인데 천주교에 혼합이 되어 있죠. 태국 같은 경우는 불교가 한 60% 이상인 것 같아요. 일부 지역은 아주 태국 타이 불교가 동일합니다. 프레나 람푼 지역이죠. 일부 지역은 전통 종교가 강세입니다. 기독교는 천주교를 포함해 30% 정도이고요. 전통 종교는 한 10% 정도가 여전히 있는데 불교로 등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카렌 종교의 그 상황의 특징은 미얀마는 종족별 종교 구분이 아주 분명합니다. 카렌 스고는 기독교가 강하죠. 카렌족의 기독교인이 한 60만 정도, 다음에 포카렌 한 10만 명 정도가 되는데 포카렌은 불교가 아주 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 그 종교 구분이 같은 종족이지만 좀 강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태국 같은 경우는 그 지난 한 40년 정도에 걸쳐서 전통 종교가 주였던 카렌족 안에 불교와 기독교의 개정이 빨리 진행이 되었습니다. 태국 정부의 그 통합 정책도 관련이 됐습니다. 카렌 침례 총회는 1955년 총회가 조직된 이후에 아주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도 지역별로 기독교와 불교 지역이 잘 선명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카렌족은 종교 정체성을 뚜렷하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타이족은 타이 민족은 곧 불교도인데 카렌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지역은 이제 태국이나 미얀마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지역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지역의 종교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화해의 공동체로서 그들을 수용하고 품고 나간다는 것은 큰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카렌족의 이해는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언어적으로 다양하고 정치적으로도 다양하고 사회적으로 다양하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한다는 것이고 또 그런 이해 속에서 전략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카렌족 선교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단순하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그 상황의 의미는 어떤 것이고 그것이 이 교회와 어떤 관련이 맺혀져야 되는가 이런 거를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연구입니다. 그들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렌족에 대해서 언어, 정치, 사회, 종교적 그 부분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